여러분, 지금 환율이 진짜 놀라울 만큼 지금 올라가죠.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은 말입니다. 아주 대형 위기가 와 있지도 않은데 이게 쇼크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건 뭐지? 이러다가 외환위기 오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정부는요, 요즘 뭐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움직임이. 그냥 정부가 하는 것은 위기 없다. 예. 다른 나라도 지금 통화 가치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마 정부도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도 몰라요. 예, 카드가 없는 거예요. 썰 카드가. 단지 썰 카드라고는요, 외환 보유액을 계속 풀어가면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해 주는 정도? 뭐 이것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아주 단 하나의 카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카드 계속 오래 쓰면요, 예, 외환 보유고 지금 4,300억 달러가 넘지만 진짜 가파르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예,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지만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인식되거든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선물한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또 139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394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정도로 올라가면 말입니다, 결국 환율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설사 외환위기는 안 온다 손치더라도요, 그 가능성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다른 위기들이 저는 시장을 환율 때문에 크게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환율이 1,400원이 시간 문제라고 해요. 아마 오늘 1,400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환율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환율이면 여러분, 예, 지금 IMF 외환위기 때나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예, IMF 외환위기 때는 종가 기준으로 1962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1570.3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지금이 어제 종가 기준은 1390.4원이었지만 NDF 여기에 선물한 시장에서는 1394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역대급으로 보면 세 번째예요. 역대급으로 보면 세 번째. 역대급으로 보면 세 번째까지 왔다는 건 여러분,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 저는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환율이 올라가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저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경제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가계와 기업, 또 그중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 저는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환율이 계속 이처럼 급속하게 폭등을 하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환율이 급속하게 폭등을 하면 뭐 간단하게 봐야 되는 게 수입물가 올라갑니다. 수입물가 계속 올라가요. 그나마 7월에는 27.9%까지 떨어졌어요. 5월에는 36.6%로 역대 최고치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8월에 8.3% 올랐습니다. 예, 7월에 8.5%보단 떨어졌지만 결국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만 떨어지면 이게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거비가 오르고 식료품 값이 올라서 이게 물가가 고물가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팽배했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수입 물가가 완전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요. 물가가 올라서 고물가 고통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물가가 되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금리 올립니다. 금리 올릴 수밖에 없고요. 금리를 올리면 이자는요. 이자에 대한 부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랐는데 수입 물가가 올라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서 금리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점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9월 소비자 물가도 이게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기업이나 혹은 가계의 부담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말입니다.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불안하지 않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물가 고물가에 대한 부담 여기에 또 고금리에 대한 부담 결국 고환율 때문에 다 오는 거잖아요. 고환율 때문에. 고환율 때문에 와서 시장에 대한 충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시중에 달러 공급이 아직도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달러 공급이 시중에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역 적자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무역 적자가 계속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말입니다. 달러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지금 달러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었을 때 시장에 대한 충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결국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이야기는요.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역 적자 규모가 지금 여러분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무역 적자 규모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숫자가. 저는 이게 결국 시장 전체의 위험으로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무역 적자 정도죠. 이게 커지면요. 경상수지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상수지까지 적자가 나면 충분히 적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행도 경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한국은행도 이대로라면요. 8월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월에 무역 적자가 94억 7,400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이 적자로 반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달러를 그만큼 공급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장의 충격의 돈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금 9월까지 무역 적자액만 하더라도 271억 6,900만 달러입니다. 이거 우리 경험하지 못한 숫자예요. 게다가 9월 1일에서 10일까지도 지금 24억 4,200만 달러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과연 원달러 환율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원달러 환율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미국의 어떤 금리도 지금 9월에 울트라 스텝까지도 이야기 나옵니다. 울트라 스텝. 만약에 울트라 스텝 1%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여러분,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우리 금리까지 같이 올려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괜찮을까요? 기업들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기업 부채가 장난 아니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2361조 1천억 원입니다. GDP 대비해 보면요. 이거 110% 가까이 돼요. 110% 가까이. GDP라는 게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걱정 없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장기화됐을 때 어떨까요? 기업의 외화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중적인 게 돼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죠. 게다가 이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기업이 갚아야 될 이자는요. 2배가 됩니다. 2배가. 이중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계부채가 먼저 폭발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지만 가계부채보다가 오히려 기업부채가 더 빨리 폭발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지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는 많기는 많아요. 지금 1869조 4천억 원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다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하면 이거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습니다. 2분기에 지금 1869조 4천억 원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정부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가장 빨리 터질 것 같았었는데 이게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 저소득층에게는 90%까지 비탕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의 위험은 조금 덜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은요. 기업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2021년 기준으로 2361조 1천억 원인데 결국은 기업이 먼저 터지고 또 가계가 그 다음에 터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더블 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복병은 지금 부채 폭발인데 이제 말입니다. 가계가 먼저 터질 거냐 기업이 먼저 터질 거냐 이렇게 경쟁하듯이 하고 있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수출에 대한 무역 적자가 우리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물가도 잡는 게 시급해요. 그렇지만 무역 적자 잡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움직이는 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여왕 이게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 것 그러면서 조문 외교를 강화한다는 것 저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빨리빨리 찾아야죠. 조문 외교라는 게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빨리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급한 게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 수출하는 거. K방산 수출하는 거.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었던 바이오 있잖아. 바이오.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게 코로나 백신이잖아. 이 백신 바이오 산업 확장하는 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 조문 외교를 통해서 세일즈 외교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부채 폭발의 위험은 커지고 있고 무역 적자를 빨리 해결하는 것 이게 아마 지금 현재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역 적자가 해결이 되면 많은 부분이 좋아집니다. 가계부채도 또 기업부채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 그러면 가계소득도 높아지고 기업소득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가 저는 더 큰 충격이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아니다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과연 아닐까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가격까지도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경제가 지금 최악의 사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만 조용하지 지금 상황은 굉장히 나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기 때 국민의 어떤 마음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좀 답답하다. 좀 정치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점점 하게 됩니다. 위기 때는 어떻게 하든 분열된 어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위기를 이겨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도 말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단 하나만 가지고 말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위기가 극복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무섭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그냥 훅 하고 말입니다. 위기 들어오면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위기가 들어오면 이것은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두렵다는 생각 솔직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환진 TV를 보시는 진짜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시고 항상 대비해 가는 자세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위기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표가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반의 준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단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